제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저는 친구들이 항상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뭘 그런 걸 해, 귀찮아 하는 거를 계속 쌓이다 보면 내 인생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도 내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라는 그걸 극복하고 한 번 할 때마다 내 인생이 다시 꺾여서 다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이대를 다 떠나서 뭔가 귀찮다,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면 그건 해야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했으면 조금 더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91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의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드릴 텐데요. 2부는요. 지난번에 여러분 와서 완전 대박난 분 계시잖아요. 육사교장 출신의 장군 유튜버. 네. 장군 멍군인가요? 그 이름이? 고성균 장군님을 유튜버의 세계로 끌어들인 분. 픽업하신 거죠. 네? 픽미. 근데 그러니까 이분도 군인 출신이겠죠. 근데 고성균 장군님보다는 훨씬 젊은 예비역 대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런데 예비역 대위인데 부동산 유튜브로 또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33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TV 러셀이라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저만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저 바로 구독 눌렀거든요. 황서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TV 러셀? 네, 맞습니다. TV 러셀 황서진이라고 합니다. 러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별 뜻은 없고요. 네. 그냥 제 영어 이름인데 러셀 크로우? 약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좀 필요해서 영어 이름을 지었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TV 서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어 이름이 있으니까 TV 러셀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이 러셀이시구나. 네. 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네, 괜찮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야 뭘로 할래? 그냥 3프로 TV로 해요. 한 거고. 그렇죠. 여기 이제 러셀님도 근데 서진은 배우도 있고 하니까 또 헷갈리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TV 러셀. 맞습니다. 살짝 살짝 고민했을 거예요. 러셀 TV로 할 거냐, TV 러셀로 할 거냐.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냥 TV 러셀로 했는데 이걸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딱 그 한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 TV 3프로로 할 거냐, 3프로 TV로 할 거냐. 압도적으로 3프로 TV가 많이 나와고 그걸로 했는데. 근데 부동산 유튜브도 매물 추천하고 또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는 거죠? 제 채널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해서 한참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어떻게 투자를 해라. 난 어떤 식으로 몇 억 자산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좀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과연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난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고요. 네. 지금 엄청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영끌 밑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무리해서 영끌을 안 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깨어 있어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집을 어떻게 샀을까? 이분들의 투자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한 명씩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서 왜 샀고 네. 사본이 어떠냐? 사본이 어떠냐?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옆에 볼 수 있는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집을 사게 될 결심을 하셨어요?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고? 그렇죠. 정말 나의 수준에 비슷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좀 더 공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나는 그렇게 시작을 해봐야겠다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죠. 새로운 시장이네요. 근데 그게 섭외는 잘 되나요? 처음에 섭외 부분에 대해서도 신기한 게 어떤 한 분이 다 얼굴을 노출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노출을 하세요. 내가 한번 나와서 내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저거보다 더 빡세게 해서 샀는데 나도 내 얘기를 하고 싶다. 잠깐 보니까 집 사서 후회하는 의사 선생님. 봐야겠다. 나 지금 아이디어가 성광처럼 떠올랐어. 저 3프로 TV도 저걸 해야겠구나. 애널리스트만 모시지 말고 그 종목의 대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나야 나. 내가 왜 샀고 그럴 수 있죠. 딱 3년 이상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런 특징이 있고 요 인터뷰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마르지 않은 컨텐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재밌다는 이유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 동네를 보여주고 싶다 해서 보여주셨고 뭐 시그널 사신 분도 시그널을 보여주시고 뭐 인천 송도에 가장 좋은 뭐 더샵 퍼스트월드에 사는 자 집도 보여주시는 네, 집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집을 사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얘기하시는 분의 동기는 뭘까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우선 내가 고생해서 샀잖아요. 그런 걸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지 않았을까. 나 부모님이 뜻 물려준 거 아니야 이런 그쵸. 스토리.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말 내가 고생해서 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 포기하지 말고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령층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또 요즘 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나와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 센터장님은 어떻게 지금 작아세요? 네. 언제 집을 사셨습니까?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7, 8년 네. 첫 집 아니면 첫 집이죠. 첫 집? 결혼을 지금 늦게 살고 해서. 계신 네.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닙니다. 한번 이사해서. 아,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셨을 때 그 얘기를 살짝만 해주세요. 그때 뭐 주택에 대한 좀 비관론이 좀 컸을 때예요. 8년 전 2013년이니까. 예, 뭐 대출 받기도 좋았고 네. 또 2014년에는 또 대출 규제 완화도 됐고 해서 네. 좀 뭐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거라기보단 집 한 채는 필요하니까 뭐 이제 그러다 보니 뭐 한 거죠.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만한 이런 뭐 재미난 스토리는 없네요. 아, 그래도 어쨌든 그 최 장관께서 빚내서 집 사라. 네. 빚 어레인지 해줄 때 그때 사신 거네요. 그 무렵에. 그렇죠. 그때 뭐 그럼 완전 대출 규제를 완전 최바닥에서 사셨네. 하긴 했지만 네. 뭐 제가 감내할 수 있는 부채를 가지고 뭐 했네요. 예. 잘하셨네요. 어쨌든 지금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때가 거의 10년 내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제가 사는 동네는 그렇게 집값이 많이 뭐 오르지도 않아가지고요. 뭐 모르겠지만은 참 이게 그래도 그 동안에 안정감 있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투자도 상당 부분은 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무슨 깊은 통찰이 있었겠어요. 그냥 살만한 집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운이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정도 스토리면 이제 그 우리 TV 러셀에서는 영상으로 채택하는 스토리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제 수 있어요? 생각엔 네. 집을 보여준다는 게 매우 좀 내밀한 거거든요. 그렇지. 흡입력이 있으신 것 같아. 그냥 단지 근데 나를 쇼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상이 범상치가 않아요. 딱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분이 좀 하시죠 그러면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때 자취남님은 이렇게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DM 같은 게 이제 네, 맞습니다. 비슷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선생님도? 저도 DM으로 오거나 뭐 제 메일로 오거나 그래서 사연을 써서 보내주십니다. 네. 근데 직접 가죠. 서진님은 그러면 네, 그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을 때 장교 출신이라며요. 네 맞습니다. 군대 생활 몇 년 하신 저 거예요? 6년 4개월 했습니다. 6년 4개월이면 그 장기 복무. 이제 장기 복무를 하려고 했으나 예. 마음을 접고 예. 사회로 나온 거고 전 중기 복무자라고 봅니다. 중기 복무. 그럼 네. 대위제대예요. 대위 전역했습니다. 그럼 중대장까지. 네, 중대장 정도. 야, 고생하다가 이제 나오신 건데. 전방에 많이 계셨겠네요. 저는 좀 고생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랑 같이 군생활한 전우분들이 욕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소대장 때는 철원에서 이제 철원 고생했죠. 2년 했다가 운이 좋게 여기 서울에 있는 수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에서 군생활을 4년을 더 하다가 본부에. 서울에 오면 안 됐었습니다. 이 서울의 큰 물을 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넓다는 걸 알고 계속 철원에 있었으면은 지금 대대장하고 있을 텐데. 지금 최소 소령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작전 장교. 네, 제가 이제 큰맘 먹고 난 나가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놀아야지. 동기가 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이라고 다 나오나? 서울에 와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경쟁력 있게 사는 것도 있었고. 근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전방으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전방 생활을 하는 게 솔직히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 있죠. 나는 솔직히 전방 가고 싶지 않았고 그냥 사회에서 한번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몇 년도예요, 그게? 2017년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됐네요. 이제 그죠? 5년 차 됐어요. 5년 좀 넘었는데 그 만족해요? 후회해요? 저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만족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예비군 가야 됩니다. 아 그게 뭐 가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투적이네요.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사람 좋아. 같은 대회 출신이시네. 저야 군의관. 네네. 아 군의관이 왜요? 네, 군의관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무슨 출신이세요? 저는 저 부모님이 네. 그 외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네. 방위라고. 잠은 집에서. 근데 부모님이 외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은 집에서 자야 된다는 생각으로. 유머. 그리고 저 때가 베이비 부모의 정점이었어요. 병력 자원이 많았을 70년이 때지. 100만 명. 맞아. 저 한해 밑이 네, 102만 명이다 웬만하면 보니까 현역하기 힘든. 조금 그러다 보니까 뭐 맞아. 저는 뭐 평발 뭐 이걸로 방위를 받았는데 그때는 좀 빠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축구할 때 날아다니는 애들이 방위 부대 가서 만나기도 하고. 누군 뭐 옛날에 군대 안 가려고 옛날에 진짜 농담 나와서 뭐 앞니 세 개가 없으면은 뭐 보충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해행위를 해서 앞니를 했더니 면제 딱 면제인가 뭐 보충력 땅땅땅 치더래. 그래서 작전 성공이랬더니 평발 딱 그랬다는데 평발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러면 군대를 뭘로 가주신 거예요? 저는 ROTC로 이제 무슨 TC요? ROTC입니다. ROTC요? 네, ROTC 49기. 야, 내가 28기니까 21년이나 후배네. 선배님. 선배님. 그 ROTC 제가 대학 다닐 때 화장실에 있었던 이 발언하면 돌 맞을까요? 괜찮아요, 했어요. ROTC가 로마 올림픽 터커리 챔피언. 그거 아니고 로터리 오징어 튀김센터. 로타리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선배들이 그러지. 야, 우리가 이제 ROTC들이 이제 일반 학생들을 호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MTC라 그러거든. 네. 그 왜 MTC인지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MTC 가서 응징 좀 해라.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게 뭐죠? 원래는 R이 갑자기 잠깐 생각이 리저브 오피서 트레이닝 콥. 트레이닝 콥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학교 다니면서 네. 그죠? 그런 네. 얘기죠. 장교를 준비하는 뭐 교육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든 적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종종 이제 형님이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 이제 붙인 생각이 나죠. 저 일기셨거든요. 일기세요. 아버님이 작고 하신 그래서 우리 윤 교수님 아버님이 일기 선배.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좀 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저요? 저 부친이요? 그 부친을 둔 제가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포스가 좀 있긴 있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 틀이 있어, 틀이. 네. 안 빠지신 것 같은데요? 소위 군기가. 수방사가 또 군기 센데 아니야. 한때는 셌었는데 저 때는 좀 많이 부드러워진 집단이 됐습니다. 그래. 근데 그 인터뷰하러 가본 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집. 가장 기억에 남았다면 이제 제 기억 속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여기 서울 잠실동에 있는 이제 그 시그니엘이 가장 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습니다. 어찌됐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촌을 상징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실제 내부나 엘리베이터나 복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낡았지. 정말 낙후돼 있고 네. 이런 데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그리고 주차난 이런 거를 딱 경험했는데 이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구나 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도 딱 갔을 때 그 단지 내부에 있는 나무들이 오랫동안 같이 자라났잖아요. 한 50년 됐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느껴지는 뭔가 그 아우라라 해야 되나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괜히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전 느꼈었고요. 시그니엘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찌됐건 이제 호텔식이다 보니까 레지던스 개념이다 보니까 그 서비스 뭐 룸 서비스나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게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경험하면서 이래서 또 사람들이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관리비를 내고 부자들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아파트 두 군데를 가보셨네요. 네. 다 비싸고 좋은 아파트지만 한 군데는 굉장히 낡은 구축 아파트의 대명사. 네. 네. 압구정 현대. 그리고 여기는 비싸지만 완전 신축 아파트. 네. 그것도 첨단에. 네. 맞습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평수가 두 개가 있다. 네. 우리 황서진님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고 그럴 싶습니다. 줄 알았어. 투자의 관점에서.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가고 싶은 이유는 이제 나중에 투자적인 관점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압구정 유래부터 보면 괜히 압구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이 압구정의 유래를 보면 압구가 옛날 조선시대에 정말 권력가의 호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명회가 네. 한명회 정자가 있던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명회가 당시 여러 왕을 모셨을 정도로 권력가인데 그분이 거기에 정자를 괜히 지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위치적으로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정주영 회장께서도 여기가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현대아파트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그런 힘있고 부자들의 기운이 계속 몰려있는 곳에는 계속 그 기운은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기운을 제가 받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기운 온 이쪽으로 빠지네. 아니 그 일리가 있죠 사실 뭐. 에? 그 서울시 그 자료 화면이나 이런 사진첩에 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소 쟁기질하는 그 사진 기억나시죠? 한 뭐 60년대 뭐 네, 완전 예, 그 60년대. 농부인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진짜 소 쟁기를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 땅이었을 거예요. 논이니까 그죠? 네, 뭐 소작이야 했겠어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땅을 갈고 있던 그 어르신과 그 후손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뭐 권력의 상징인 한명회 당시 총리님이 네. 정승이니까. 네, 남기신 제일 유명한 말이 압구정에 살아라는 아니고 초심을 잃지 말라.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 저는 항상 생각을.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초심을 잃지 말라가 한명회. 예, 우리 총리님의 이야기죠. 근데 압구정은 지금 없죠? 지금 현재는. 압구정은 없는 네, 듯합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셨어요? 네, 저는 지금 저희 신혼집 제가 이제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이제 신혼집이 저기 봉천동에 있습니다. 네, 특정 아파트까지 언급하기 조금 조심스럽고 워낙 요즘 많이 찾아보시니까 이제 봉천동에서 제 신혼집 20평대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집이에요? 네. 첫 집인데 자가예요? 예. 능력 있으시네. 아니, 운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또 사랑을 이제 가정을 하나 꾸리고 있고 열심히 해서 이제 또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 데이트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좀 옛 재래시장 거기 맛집들도 있고 좀 요즘 재래시장을 잘 안 가긴 하지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나름 있고. 농담 삼아 우리 또 이거 하면 욕을 먹겠지만 농담 삼아 저희 봉천동을 강남 4구에 편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여의도까지 15분 만에 제가 왔었고 여기서 강남까지도 압구정동까지 한 20분이면 갑니다. 아, 이 봉천동에서? 네, 그냥 바로 넘어가면 여의도 지하철 뭐가 있어요? 서울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몇 2호선. 2호선? 네,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10분만 올라가면 바로 용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는 별로 좋진 않지만 접근성만큼은 정말 좋은 동네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봉천동에서 용산역이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한강대교만 딱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봉천동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옛날엔 봉천동이 또 판자촌이고 달동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간 데가 생각보다 입지는 접근성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경사졌나요? 네, 경사져서 차가 있으면 불편함은 없는데 차 없는 분들한테 좀 불편한 감이 좀 있습니다. 요즘 뭐 차들 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일은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지금 부동산도 같이 운영한 지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예. 부동산하고 유튜브 겸업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좀 더 유튜브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중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좀 더 힘을 쏟고 있고 저는 요즘은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하세요? 저는 신대방 삼거리 쪽에서 하고 있고 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원룸, 투룸
이런 거를 많이 중개를 해주고 신대방에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죠. 네, 그쪽이 원룸 수요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쪽에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고객들 중에 또 콘텐츠화 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엔 그걸 컨텐츠화 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룸을 평생 우리가 원룸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한 번쯤 나도 아파트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연계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황서진님께 시간도 좀 많이 지나서 호주에서 보내온 사연인데 우리 황서진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현재 호주 멜번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 아재입니다. 제 나이대에 외국에서 살면 주로 두 가지 경우인데요. 국내 기업에서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갔든지 혹은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서 사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고요. 호주 영주권 취득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여튼 저는 나이는 많은 워홀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영주권자로서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간 꿈만 꾸던 순경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는 제 또래들에 비해 상당히 독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군데 자리를 잡고 진득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약 11년간의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일본, 중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역마살이 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견문은 넓어졌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재테크를 거의 하지 못했고 모아둔 자산도 다른 제 또래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현금만 약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주식에 투자한 약 5천만 원은 현재 적자율 50%에 달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자산은 없습니다. 사실 가진 현금은 내년 한국으로 돌아가 반년 정도 공시족 생활을 하며 쓸 자금으로 준비한 것이라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지금 나이에 순경이 되겠다고 하는 저를 거의 다 말립니다. 시험 준비가 쉬운 것도 아닌데다 내년에 된다고 해도 약 18년 정도밖에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 하며 구급이 얼마나 박봉인지는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깐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되어도 60살이 돼서 퇴직할 때 제 집이라도 살 수 있겠느냐며 걱정 아닌 걱정들을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외국어가 능통하고 생각이 트인 저야말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문제는 제가 사업의 사자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싶긴 하지만 저는 경찰이 되는 걸 현재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저는 경찰 시험을 칠까 말까로 15년간을 고민해 왔기에 제가 하려는 일에 후회도 없고 시험도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자산적인 부분은 저도 큰 고민입니다. 저는 현재 미혼이며 결혼은 언젠가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구급 공무원의 봉급으로 부부가 생활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내 집 마련은 꿈꿀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경찰 시험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가도 호주의 깨끗한 환경, 여유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긴 합니다. 게다가 가족을 비롯한 주변 분들의 반대 아닌 반대를 들으면 내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생각과 내가 무슨 다른 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제 고민을 정리해보면 진로 고민과 이 나이에 구급 공무원이 되는 것, 그렇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부를 어떻게 축적해야 하는가, 잘 된다 해도 40대 초반에 구급 공무원으로 해서 20년 정도 일하고 퇴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3%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순경 시험은 나이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40대도 순경될 수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구급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제한이 없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네. 순경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막 몸도 그쵸? 막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40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40대 들어가면 이제 순경, 뭐 경장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한 2번 정도 기회가 더 나이 연령대가 있긴 있는데 네, 딱 네. 커트라인이 이제 이제 네.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야, 82년생이니까 딱 40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딱 그죠? 41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딱 40, 네. 만 40인데 호주 멜번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동생분이 지금 이 고민을 하신다. 그럼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좀 글쎄요. 저는 다른 선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가서 그 조직에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예. 대략 그 연령이 주는 위계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계 40대가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경찰에서 물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그 환경이 뭐 제 동생이라면 제 동생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서 저라면은 뭐 다른 걸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인생은 답이 없는 거니까. 예. 우리 저는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15년을 시험을 칠까 말까 고민을 했고 자신도 있고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이제 효율적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좀 다른 좀 어떤 대안은 시험을 본 이후에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요. 뭐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6개월 아닐 것 같은데요, 왠지. 그래서 일단 좀 시험에 집중해서 시험을 보시면 어떨까. 그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험도 이게 치열할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다 있고 오직 시험만 이거 좀 한번 좀 왜냐면 15년을 고민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되든 안 되든. 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가 이게 필요하실 것 또 같아요.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 사실. 네, 그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된 다음에 네.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러면 더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데 더 하기야 우리가 뭐 좋지 순경 않으실까 그렇다고 싶어요. 해서 뭐 파출소라든지 지구대라고 그러죠. 지구대라든지 뭐 교통경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 가면은 그 사무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죠, 사실.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영어를 좀 하실 테니까 어쩌면 외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행동이 너무 빠른 분들은 조언을 많이 얻는 걸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사전 고민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행동을 하셔야죠. 두잇을 해서 두잇. 균형을 잡는 게 맞아요. 좀 필요할 것 우리 같습니다. 서진님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우선은 한번 시험을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 공부를 준비를 오래 했다고 하고 이걸로 15년간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걸 안 하고 다른 고민을 해버리면 뭔가 행동 없이 또 많은 생각이 더 붙어버리면 진짜 갈피를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자꾸 다른 생각만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짜 생각이 이어진다.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먼저 붙든 안 붙든 해라. 해본 다음에 두잇. 붙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제 해서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좀 얻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붙었을 때 내가 순경을 정말 해도 되는 거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생각 접어두시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이제 부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야, 지금은 사실 뭐 만약 순경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정도 시험 볼 수 있는 정도의 다른 일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40이 넘었는데 답답한 거죠. 사실 어쩌면 이러면 이럴수록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크든 작든 그죠?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제 생각에는 투자만을 통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고 시드머니는 어디서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뭐 누구라도 노동을 통해서 시작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뭘 하든지 간에 또 그것이 기본적으로 생계의 방편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경찰이건 아니건 간에 좀 고정 수입이 있는 뭐 좀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의 루틴을 가지시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기반 위에서 뭐 투자를 고민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찰 이렇게 하시다가요. 지난주에 나오셨던 탐정 형님 그쪽에 하셔서 그 형님은 유도대 출신이잖아요. 아니 이제 또 이게 아니 뭐 여러 가지 또 삶의 새로운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네. 아니 그 형님은 진짜 묘한 마력의 소유자대. 진짜 그 네. 그죠. 마동석님보다 더 마동석님 같으시더라고요. 진짜 딱 치면 원펀치 뭐라고. 그 고민은 고민이시겠더라. 호주에서 좋은 잡을 구하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 입장에서 근데
근데 아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호주 영주권 취득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여튼 저는 나이만 많으면 뭘로 이게 이런 좌절 저런 좌절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영주권이 없이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 거주한다는 게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불안하고 정체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차가 오면 불안해. 영주권이 없으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걸 경험을 해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순경 준비를 이 대위 두 분은 하시랍니다. 대위 두 분은 일단 하든 안 하든 하시라는 입장이고 저하고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이 업계 출신 두 명은 가급적 다른 거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위계가 저렇게 분명한데 그죠? 40대 돼서 순경을 하시면 아마 쉽지 않으실걸요.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다른 대안을 못 드려서 저희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교적 조금이라도 다른 대안이 있으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김학균 센터장님께 한 표를 네. 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 어느 거라도 저기 비중이 장단점이 5대 5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을 일단 두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래서 좀 계속 또 시험을 보시자. 안정감 있게. 네. 그리고 15년 그것도 그러네요. 15년 저 동안 15년 고민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 고민이 평생 가시면 어떡합니까? 맞아. 이번에 좀 또 안 하면 17년 차에 돼서 그때 카트라인 됐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맴도실 것 같아요. 이것 좀 맞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서진님은 네. 자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의 앞으로 계획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이제 한지 이제 한 2주 좀 넘었기 때문에 2주밖에 안 2주? 됐어요. 네, 제가 10월 10일 날 아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아직 안 가셨나요? 갔다 왔습니다. 10월 13일 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런던하고 파리 다녀왔습니다.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은 겁니다. 여기 한번 그 3프로 TV에 출연을.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비행기 출발 인천에서? 2분 전에 저 지금 잠깐 비행기 타야 돼가지고 파리 가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연락을 드리고 제가 오게 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제 와이프와 함께 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맞지만 나중에 저희 자녀들한테도 좀 좋은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주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비록 저희가 관악구에 있는 봉천동이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잘 돼서 조금 더 좋은 뭐 강남이나 저는 용산 쪽으로 제가 가는 게 저의 최종 목표 중에 용산? 하나고요. 예. 저한테 상의해 주세요. 제가 용산 토박이까지는 하는데 20년 전 살고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용산 동부 이촌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포동을 가고 싶어하고 네. 언젠가는 전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감사하게도 뭐 따로 대출을 받아서 결혼을 시작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는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축의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축의금으로 원래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쇼핑은 안 하겠다. 우리는 난 안 하겠다. 그냥 이걸로 나중에 이제 코스피나 뭐 미국 주가가 이제 회복할 때쯤에 우린 이걸로 주식을 사겠다. 그래서 지금 요즘 다시 3프로 TV를 요즘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내가 부자처럼 보이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나중에 내 자녀에게 좋은 경험과 아하. 그런 걸 쌓아주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이제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2년 전에 한참 불타오를 때 돈도 벌어봤지만 또 신나게 코인으로 까먹어가지고 네, 돈 앞에 눈먼 자 설태를 맞으리라는 걸 제가 정확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돈 앞에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면서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인데요. 네. 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8D? 네. 이건 뭔가? 이거는 제가 아는 형님이 만든 브랜드인데 항상 이걸 브랜드예요? 보면서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stop인데 그러니까 상품이군요. 굿즈 네, 같은 거. 굿즈 같은 건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저도 신조긴 합니다. 진짜 멈추는 순간 끝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방금 상담 받으셨던 분이랑 비슷한 상황을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근데 뭐 절대 멈추지 않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꽃이 필 거다. 그리고 전 피워봤기 때문에 저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걸 보면서 다짐하고 있죠.
Never stop, 네. never give up. give up. 와, 하나만 붙이면 이제 옳은 디렉션으로.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참 멋집니다. 건실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랜만에 줄기세포 치료 좀 받고 싶네요. 러셀님 줄기세포 좀 뽑아서 저한테 넣어서 저렇게 에너지틱하게 윤 좀 교수님 살고 할 일 싶네요. 있으면 우리 두 김 업계 출신도 좀 껴주세요. 네, 요즘 진짜 러셀님 줄기세포 탐납니다 진짜. 아니 제가 왜냐면 이 다른 방송 그 뭐죠 사회 볼 때는 뭐 이렇게 대부분 주식 얘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화면에 비춰지는 제 얼굴을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 세 명이 되니까 다른 분 얘기할 때 가끔가다 제 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많이 다르다. 아, 형님 뭐 입가 이런데 막 주름진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모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김프로님께 피부 그런 게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저는 친구들이 항상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아까 같이 김프로님께서 사모님께서 나갈 때마다 선크림 발라라 하는데 귀찮아서 안 바르고 하니까 자외선이 노출이 돼서 피부가 많이 이렇게 까무잡잡해지고 자외선이 노출되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뭘 그런 걸 해 귀찮아 하는 거를 계속 쌓이다 보면 내 인생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서 내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라는 그걸 극복하고 한 번 할 때마다 내 인생이 다시 꺾여서 다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귀찮아 하는 거를 이게 왜 귀찮지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내가 게으르고 한다는 걸 명심하고 그걸 안 하려고만 하는 습관만 들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저는 살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전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이대를 다 떠나서 뭔가 귀찮다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면 그건 해야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했으면 조금 더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어서도 최소한 사단장까지 갔겠다. 그죠?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 좀 역설적으로 성공하기 쉬울 세상일 수도 있다. 이건 약간 우스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액티브란 단어가 좀 그 내용이 약간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고 싶은 거를 액티브하게 해서 성공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다 너무 지쳐 있어서 다 하기가 싫다 보니 요즘 액티브의 정의는 하기 싫지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대박 난다. 그러니까는 하면 옛날에 이게 다 했는데 요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액티브가 좀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뭘 배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1년 제 후배거든요. 원래 이제 뭐 솔직히 일면식도 없었어요. 오늘 와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건지도 알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뭐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 거 오늘 와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딱 보니까 그죠? 21년 후배한테도 참 이렇게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형님 훌륭하십니다. 전 배울 힘도 없고요. 수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TV 러셀. 네. 구독자 또 응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온다고 얘기했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안 좋은 일도 국가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이때는 좀 자중하자. 오늘 하면 되겠네. 뭐 오늘. 네, 그래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여기 보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우선 3프로 TV에 나오게 된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즐겨보던 채널에 항상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김프로님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그냥 아저씨지 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3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했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똑같이 했던 말이 그거 굳이 왜 하냐 그런 걸 왜 해 다 부정적인 시선을 저한테 보여줬었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한 2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현실이 되게 어렵고 빛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까지 가는 길은 내가 직접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보시고 나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 탓을 하시고 나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노력하시면 정말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3프로TV 여러 프로님들의 방송을 보시면서 이 빛과 희망을 잃지 않고 좀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아, 예. 35. 네, 좋다. 결혼 3주차. 맞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와 네, 좋으시네요. 희망을 탁 불어넣어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후배지만 선배님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 아닙니다. 술 먹습니까? 예, 언제든지 주시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에 나가도 엄청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한번 연락해. 저는 초대만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다. 네, 술자리에도 너무 업되고 좋은 후배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전에 이렇게 통성명도 하고 해서 제가 약간 반말한 거예요. 제가 약간 예의가 없은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좋아한대요, 자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격려한다. 봉천동에 제 단골 포차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데.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프로님. 골. 네. 골. 네. 4명이서 같이 갑시다, 여러분. 자, 3프로 상담소 91번째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거 다 아시죠? 요 밑에 3프로 상담소의 공식 이메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이라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제 3프로가 만드는 좋은 책 선물을 댁으로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지만요. 겨울이 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들이 많죠.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불편하고 그런 거지만 사실 겨울이 와야 또 꽃 피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 겨울 안에 봄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투자도 겨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봄이 움트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